오늘 우리 K증시는 한글날로 당연히 휴장이었는데요. 우선 세종대왕님께는 감사한 마음인데 그럼에도 또 좀 약 올르는 게 오늘 새벽에 미국은 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일본 니케이 지수 한 1% 갭상승 출발하는 거 보니까 아우 진짜 우리도 오늘 휴장만 아니었으면 1% 정도는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상승 출발인데 꼭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휴장하는 날은 새벽에 그냥 귀신같이 미국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의 강세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 조합이었던 게 바로 우리 K 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이 3대 지수 가운데서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또 나스닥을 끌어올린 게 바로 반도체주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 거. 그다음에 또 간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백악관에 방문한다는 이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 나온 거.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인상의 부담이 일단 해소되고 연준도 금리 인하 스탠스를 지장받지 않고 11월 FOMC 금리 인하도 역시 소신껏 밀고 갈 수 있다는 희망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가 급락했어. 거기다 또 어제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곡소리 한번 났던 마당에 간밤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했어. 그래서 AI 버블론 혹은 AI 무용론에 대한 그런 어떤 목소리 잠재워 버렸어. 이 두 개의 조합이 진짜 우리 K증시 오늘 열렸으면 거의 단짠급의 그런 재료였다는 거죠. 거기다 오늘 새벽 그 미국 나스닥 강세 마감 더하기 엔비디아가 제일 돋보였긴 했지만 여기다가 오라클도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여기도 이제 명실공히 AI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도 마침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또 이제 모처럼 애플도 오늘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급등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볼게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중에 블랙웰이라고 있었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대만 TSMC가 설계 결함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뭐 제품 출시가 내년으로 연기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중간에 이제 젠슨 황이 튀어나와가지고 걱정 말라고 사소한 오차 발견한 거고 블랙웰 생산은 예정대로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마침내 오늘 이제 현지 소식에 따르면 그 블랙웰의 첫 고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엔비디아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젠슨 황은 결국 또 해냈습니다. 젠슨 황은 하여튼 약속을 지킵니다. 거기다가 연말 예정이었던 게 지금 아직 10월 초인데 벌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초도 물량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클라우드 서버 애저가 엔비디아의 블랙웰로 이제 구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블랙웰 탑재 서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지가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블랙웰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이게 이제 순행식 GPU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그냥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탑 같은 데 있는 그 팬으로 열시키는 그런 공랭식이었다면 이 블랙웰부터는 그냥 워낙에 또 고성능이라서 이제 바람으로는 그 냉각이 충분치 않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냉각수 집어넣듯이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게 특징이죠. 근데 그림 보니까 진짜 무슨 외계인 기술 내지나 약간 뭐 폭풍 간지네요. 이제는 그래픽 카드에도 냉각수가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됐고요. 그만큼 전력은 한 30% 정도 세이브할 수 있고 발열도 잡고 수명도 또 늘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우리 K증시가 이제 휴장 아니었으면 또 액침 냉각 이쪽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됐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액침 냉각이 제가 올 초 그 3월 달에 런망주 즉 런던 고라니 유망주로 밀었었던 섹터고 이제 그 다음 이제 6월 초에 제가 비만 치료제로 갈아탔었죠. 하여튼 엔비디아는 이렇게 고객사와의 약속을 어떻게든지 완수를 하는 이 모습으로 또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참 어제 그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뭐 걱정된다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또 그런 와중에 야 우리가 삼성전자를 걱정해? 그건 진짜 오버야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그냥 단순히 뭐 K증시에서 대표주, 우량주 중에 하나 뭐 이걸 초월해가지고 진짜 우리 5,170만 전 국민의 은퇴 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서부터 하다못해 우리가 사적으로 가입한 뭐 종신보험, 실손보험 이런 데도 다 어쨌든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고객들한테 보험금도 지급하고 하여튼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국적연금의 가장 그 대규모 아마 세계에서도 탑 3 정도 될 걸로 아는데 규모가 이런 국민연금에서부터 민간 보험사들까지 전부 하여간 기관에서 주식 운영하는 데는 삼성전자가 주식 비중 1위입니다. 이런데 왜 우리가 삼성전자 걱정하는 게 비웃음을 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앞에 일단 5자부터 따면 무조건 그때는 이제 사라고. 근데 이제는
이번 실적을 보고 나니까 또 반성문까지 마침 같이 나온 걸 다 읽어보니까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아니다. 정말 그 조롱과 비관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닥인데 아직은 뭐 극에 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텔의 사례를 우리가 봤다시피 삼성전자도 이제 업계 1위 자리를 언제까지나 쭉 그냥 뭐 관성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또 불려가가지고 질의응답을 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우선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제일 그 좀 못 같은 관행이 아시죠? 뭔지? 바로 그렇습니다. 내수 차별. 그거 진짜 그지 같은 거야. 어떻게 과자 부스러기부터 반도체 가전까지 오히려 나라 밖에 남의 나라에다 갖다 파는 걸 더 좋은 사양에다가 뭐 먹을 거는 성분도 양도 더 잘 넣어주면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파는 거는 왜 더 후지게 만드냐고. 특히 지난 그 GOS 성능 조작 사건, 그 삼성전자 당시 뭐 큰 파문이 일었는데, 그때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삼성전자 갤럭시의 GOS, 이게 이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이거의 약자인데, 하여튼 발열하고 배터리 성능 때문에 몰래 성능하고 해상도를 낮춰놓고 이걸 숨긴 채로 벤치마크 앱에서 측정할 때는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게 파문이 일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 소송도 들어가고 좀 뭐 난리인데, 하여튼 뭐 이거를 IT 업계의 디젤 게이트였다고 그렇게까지 불렀고, 당시 이제 삼성전자 임원들 몇 명 옷 벗었고 뭐 사과문 3차까지 됐나 뭐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해외 기업들이 그 해외 자국민들한테 그런 걸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애플이나 노키아가 이런 걸 자국민들한테 했으면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완전히 그냥 그동안 벌은 거 한 절반은 토해내고 완전히 회사가 거덜이 났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번 국감에서 또 도마 위에 오른 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사장이 이제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의 보증기간 그리고 성능에서 또 내수를 차별했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갤럭시 S24의 경우는 내수 판매용에다가는 삼성 자체 칩 엑시노스 2400 그거 꼽아놓고, 해외 수출용에다가는 이거보다 성능 훨씬 더 잘 나오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장착해서 준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삼성전자 정호진 한국총괄 부사장은 AP 칩 이원화는 사실이다. 이걸 이원화라고 표현한다고? 어쨌든 그러고서 삼성전자가 근데 중점을 두는 건 제조사나 그 소싱 프로세스가 다르더라도 소비자의 베네핏 그리고 제품의 기능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부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거라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동차를 예로 들었을 때 시속 이제 100km까지 나가게 만드는데, 이제 해외에다 갖다 파는 거는 터보 엔진으로 가볍게 100km를 내지만 국내용은 그 진짜 스틱으로 1단부터 RPM 6300까지 그냥 때려 밟아야지 겨우 한 3단 정도 갔을 때 100km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당연히 엔진에 무리가 가고 그 탄 사람도 얼마나 그 시끄럽고 열만이 나고 피곤할 거야. 그래도 하여튼 삼성전자는 100km까지 나갔으면 된 거다. 우리 기준에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의 경우는 또 국정감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내수 판매한 거는 보증기간이 1년인데 유럽으로 수출하는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제품은 보증기간이 왜 또 2년이냐, 이것도 내수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우리 회사는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해외랑 동일하게 늘릴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니, 해외하고 똑같이 해주는 게 자국민 보호야? 아니, 원래 똑같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야, 이놈들이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삼성전자 한번 망하기 직전까지 이거 한번 털려봐야 되겠구만 이라고 하기에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K전지 전체 비중 조절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크고, 또 이제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끌려들으면 다른 종목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면 다른 종목들도 기계적으로 다 비중을 같이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워낙 K증시 뭐 투심이 바닥이라 그렇지만, 진짜 매일매일 그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 셋 중에 하나만 가는데, 중장기로 보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도 선물까지 전부 다 휘둘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웹도독은 뭐 파생이 현물을 휘두르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들을 흔든다고. 그게 웹도독이야. 근데 이제 웹도독이 우리말로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괴롭겠냐고. 꼬리도 몸통도 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일 다시 이제 개장할 때 막상 또 새벽 미국이 도로 빠지면 이건 또 억울해서 어쩌나. 그래서 이제 봤더니 간밤 미국 증시 호재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유가 급락, 그 동력이 됐던 이스라엘 그 국방장관이 백악관 방문하는 일정은 갑자기 캔슬이 됐습니다. 그것도 당일날 취소 통보를 했다고 보도가 나와가지고, 아니 정말 이거야말로 엄청난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아무리 현재 전쟁 중인 국가라지만 그 러우 전쟁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도 미국 올 때 사전 조율 다 해가지고 1분 1초까지 딱 맞춰서 워싱턴에 딱 비행기 내렸는데, 이스라엘 그것도 네타냐후 총리도 아닌 국방부 장관 자식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방문 일정을 당일에 갑자기 캔슬한다고 통보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언론들은 일단 좀 괘씸하다는 반응은 살짝 숨기면서도 얘네 이스라엘이 지금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미국 모르는 다른 셈법을 또 이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관계자는 연기지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곧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만나긴 할 걸로 예상하고, 또 방문 날짜가 이번에 지켜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애써 이제 또 이제 약간 복컷을 우린 괜찮아 이렇게 쿨한 척 인터뷰를 했네요. 그 와중에 이 배후에는 또 네타냐후가 있다는 그런 풍문도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미국에 보낼 때 이제 네타냐후가 바이든하고 직통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백악관에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네타냐후가 야 국방장관 너도 가지마 그럼 씨발 이랬다는 이런 내용이 바로 워싱턴발 찌라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터넷 가전 인터넷. 네네 인터넷, 가전 렌탈,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 엔지 다시. 인터넷, 가전 렌탈,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다정당. 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날 것 이렇게 하실 같은데. 거예요? 러나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일뉴스 라이브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 당선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뭐 복귀를 해보자면은 한 달 뒤에 이제 미국 대선인데, 만약에 여기서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차피 바이든 정부 전기차 정책을 계승할 거라서 테슬라한테는 나쁠 게 없어.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를 아예 찬밥 신세로 만들어 버릴 건데, 그럴 경우 일론 머스크의 다른 사업들, 뭐 스페이스X나 뉴럴링크, 하이퍼루프 이런 데서 이제 버프를 받으면 된다. 또 그리고 현재 전기차 업계에서 뭐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이 아예 끊길 경우에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전기차 제조사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뭐 이런 자신감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한테는 공을 안 들일 수밖에 없죠. 해리스 당선돼봤자 이제 본전이니까. 하여튼 근데 주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 연설에 등장한 데 이어서 간밤에는 이것까지는 또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되면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된다. 진짜 이렇게까지 좀 데스퍼릿한 워딩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화제가 됐는데, 뭐 흔히 말하는 오너 리스크 차원에서 아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간에 알려진 것 말고 또 다른 뭐 검찰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기소 예정인 건이 더 있는 건가, 지금 많은 또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뭐 저는 이제 전기차가 쉽게 그렇게 뭐 명맥이 끊기고 뭐 이러다 반짝하고 말 걸로 생각하지는 절대 않고요. 어쨌든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계속 우상향은 하긴 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재료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나 전기차 보급 속도 이런 거는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예측 불가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걸 부정한다고? 하여튼 그 와중에 미국 GM하고 포드는 현재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약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포드의 경우는 지금 거의 그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미루겠다고 지금 뭐 전기차 관련 지출과 계획을 다 연기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최소한 미국 대선 결과 보고서 이제 다시 내년도 버젯을 뭐 짜든지 뭐 플랜을 다시 리프레시 하든지 뭐 그럴 것 같고, 반면에 제네럴 모터스 GM은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는데 다시 한번 전기차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GM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얼티엄 셀즈라는 그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캐딜락 전기차에는 그 얼티엄 셀즈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가 전량으로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게 올해 3분기까지 1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고 연말까지는 20만 대를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 사업부는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걸 내년 2025년에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일 것이라고. 줄인 게 3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4조 원.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 내년에도 이제 전기차 출시 계획이 쭉 있는데 그 정말 럭셔리 SUV의 상징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와, 이거 진짜 뭐 8기통인가 하여튼 기름 엄청 먹는데 이거 전기차로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거고, 하여간 뭐 픽업 트럭도 또 추가하고 전기차 라인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바로 LFP 배터리로 350마일을 가는, 그러니까 우리식 도량형으로 560km를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해서 만드는 배터리는 전부 NCM 배터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GM은 이번 LFP 그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는 일본 TDK, 참 우리 어렸을 때 공테이프에 이제 녹음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선물도 하고 이제 노래 그런 식으로, 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불법 복제지, 이제 더블데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야, 이거 돈 좀 썼는데 얘 진짜 내 친구 맞나? 나 진짜 좋아하는 건가?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려면 진짜 일본 TDK 공테이프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TDK랑 중국 CATL을 제네럴 모터스에서 LFP 배터리 파트너사로 좀 염두에 두고 있다네요.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K 배터리하고 우리 2차전지 소재 업계는 LFP에서 너무 큰 헛발질을 했어요. 그냥 중국이 앞서 나가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싸구려 내지 이제 불량품 취급을 했다가 뒤늦게 이제 국내 셀메이커 3사 다 LFP 배터리에 그냥 뛰어들었는데 이미 뭐 한 발 늦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 중국산 LFP 배터리는 쓰레기다, 그리고 CATL은 이제 시장 점유율 뺏길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입 털고 책 팔고 유료 강의 팔고 얼굴 팔고 회원가입비 받아먹은 그런 놈들은 정작 떼돈 벌었고, 반면에 그 말을 믿고 헛된 망상에 막 부풀어 있던 사람들만 지금 죽을 마시고 이제 산거지 됐어. 자, 아무튼 오늘 중국 증시는 어제 너무 달려가지고 그런가 약간 오늘 조금 숙취에 좀 시달렸고요. 반면에 어제 투자자들의 그 중국 본토 쏠림 현상 때문에 잠시 피해를 봤던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그나마 이제 개장 초반에 반등도 나왔고, 뭐 여러 번 이제 널뛰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방을 했습니다. 어제 그 중국 국가발전위원회에서 공개한 경기 부양책의 청사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결국 중국 GDP 성장률은 5%대로 다시 복귀를 할 거라고 이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월가의 반응은 조금 신중하다는 쪽인데, 일단 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제 재원 마련을 해가지고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국채 지방채 발행으로, 그러니까 또 빚에 의존할 거라는 거, 그리고 경기 부양의 규모가 생각보다 조금 대륙의 스케일 치고는 약간 짜치는데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현재까지 오픈된 게 이제 3조 위안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지준율 인하로 장기 유동성 공급이 1조, 그리고 나머지 2조는 내년 예산 미리 땡기는 거랑 채권 발행 이렇게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간 스탠리는 한 10조 위안 정도 땡겨가지고 7조는 내수 진작에다가 쏟고 3조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쿼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복귀를 하려면 최소 5조 위안은 써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번 중국 그 국가경제계획위원회의 이 돈질이 월가를 감동시킬 만한 정도의 살벌한 그런 액수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뭐 야, 저기 중국에서 뭐 큰 장 열렸대, 가서 먹을 거 많다니까 우리도 가보자, 그렇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만리장성을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모자란다는 소리 있죠.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앞에 말씀드린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최근 K 엔터주들이 이제 약발을 받고 있는데, HSBC 측은 리바운드의 때가 됐다라는 제목으로 K 엔터 업계를 둘러싼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국면까지 왔다. 거기다가 내년 2025년부터 K-팝 관련 실적은 다시 강력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이제 최선호주로 하이브, 어쩐지 앞에 뭐 부정적인 요소랑 뭐 그래도 내년은 좋아진다 이 설명하는 게 딱 그 하이브 얘기 같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SM도 역시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JYP는 중립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볼 것 같으면 하이브 23만원, SM 엔터 10만원인데 JYP는 57,000원으로 고랬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에서 한 10%는 뭐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 내수주 대표 주자급인 신세계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이 이름은 참 뉴월드 좋은데 요즘 하나도 뉴한 게 없어요. 여기는 일단 3분기 실적의 경우는 핵심 사업 분야 즉 백화점에서 좀 길고 심했던 올 여름 더위 때문에 가을 의류에 대한 수요가 약화됐고 또 고가 명품 수요 역시 이제 약세를 나타냈을 것으로,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소비 심리 약화에 매출이 지장을 받았을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 제품 사업도 중국 수요 약화랑 높은 임대 비용 때문에 좀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신세계 목표가를 기존 19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6만 1천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 중립. 근데 참 이 노무라 증권 보고서를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읽어봤는데 신세계 그 SSG나 이쪽 이커머스 뭐 통합 멤버십 뭐 이쪽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가 없네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대금 3조 4천억 여기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인수 당시랑 지금은 금리가 2배가 넘게 올랐다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고요. 드디어 이제 10월 10일 그 유명한 쌍십절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그리고 미국의 9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잡혀 있는 가운데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은 또 역시 뭐 내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형 불확실성이 내일 밤에 다가오는데 뭐 낮에 급하게 한국 주식을 그렇게 막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뭐 그렇게 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 와중에 우리 K증시는 내일 옵션 만기일이 또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정부 일정의 경우는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급한 게 아니면 일단 국감 뒤로 이제 미루는 분위기인데 이 와중에 내일 중요한 발표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제목이 바로 집단 에너지 LNG 용량 시장 사업자 설명회 실시 G7 산업 기술 혁신 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 강조 이겁니다. 뭐 하여튼 당황한 것 같지만 증시 테마에서는 천연가스. 네. 그다음에 내일 농식품부와 질병청이 빈틈없는 인수 공통 전염병 대응위에 손 맞잡는다. 요 보도자료도 이제 내일 나올 건데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가축 전염병의 시즌이 오는데 이게 이제 증시 테마에도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내일 농식품부가 또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 젖소 농장 인증을 발표하는데 이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 그림과 주제죠. 친환경 축사, 스마트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 CPI랑 또 내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때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요일이 되자마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아침부터 열리는데요. 이번에 금리나 전망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이거는 일단 환율이 또 우리한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텐데 지금 일단 환율 조금 반등하면서 1340원까지 왔다는 건 이제 달러가 원화 대비 평가 절상이 됐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1340원이면 아직도 뭐 환율이 낮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또 1350, 60, 70원으로 가서 1400원대 갸우뚱도 이런 국면으로 가면 역시 또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내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환장하긴 해 진짜. 환율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자, 오늘 하루 세종대왕님을 비롯해서 한글을 쓰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다 같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